오늘은 이제 올해 초에 한번 다뤄졌던 그 시멘트 산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. 사실 이제 올해 초 좀 시멘트 산업에 대해서 한번 다룬 적이 있었는데, 그때와 지금의 투자 포인트는 이제 크게 훼손된 건 없지만, 그때 이후로, 그러니까 올해 초 이후로 시멘트 산업에서 몇 가지 이슈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오늘은 그 점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고, 현 시점에서 시멘트 산업을 다시 보는 게 왜 좋을지에 대한 얘기도 좀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. 일단 이제 큰 그림에서 현재 시멘트 산업을 바라보는 뷰는 크게 세 가지로 좀 정리를 해볼 수 있겠죠. 물론 이제 개별 기업 단으로 들어가 보면은 이 시멘트를 운반하는 운반비, 특히 여기 기사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안전 운임제가 좀 인상이 되면서 이에 따른 여파가 이제 각 기업마다 어느 정도 발생하는지도 다르고, 또 그리고 쌍용 C&E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이런 식으로 현장에서 좀 안타까운 사망 사고가 좀 발생하면서 이 진상조사를 위해서 좀 공장 가동이 멈췄거든요.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공급에 대한 노이즈도 발생하는 이런 이제 이벤트들이 각각 있기 때문에, 그래서 개별 기업 단으로 들어가면은 각각의 히스토리가 있어서 이제 그보다는 좀 큰 틀을 중심축에 놓고 이제 이에 따른 여파 강도를 좀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일반적으로 시멘트 산업의 경우에는 첫 번째는 이 수요가 당연히 얼마나 늘어나는지를 봐야겠죠.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최근에 한 5% 정도 인상이 됐는데, 시멘트 가격 상승에 따른 매출액 증가가 얼마나 이루어지는지,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그 최근 친환경 방식으로 시멘트를 생산하는 방식이 각광을 받으면서 이로 인해 생산 비용을 얼마나 줄일 수 있을지를 중심에 놓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은 건설 경기가 얼마나 좋아지는지에 따라서 Q가 얼마나 증가하는지, 그리고 시멘트 가격인 P가 얼마나 인상이 되는지, 그리고 마지막으로 코스트, 즉 시멘트를 생산하는 C가 이제 얼마나 되는지를 이제 봐야 하는 거죠. 일반적으로 이제 시멘트 산업은 성수기랑 비수기가 이제 뚜렷하다고 좀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. 일반적으로 이제 동절기인 12월부터 2월까지, 그리고 최근에 폭염이랑 장마가 있었던 7월이랑 8월은 좀 비수기로 보고, 그리고 이제 4월이랑 5월, 이제 10월이랑 11월은 성수기로 보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비수기 시즌이 끝나고 성수기 시즌으로 접어들기 전에 있는 거죠. 그러다 보니까 실적의 경우도 이 2분기랑 4분기 실적이 이제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는데, 물론 이제 성수기 시즌이라서 해당 섹터를 다시 봐야 된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. 그래서 이제 하나씩 보면은 먼저 이 P, 즉 시멘트 가격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이제 시멘트 산업은 이 원자재 가격의 상승에 따른 가격 전가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입니다. 여기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일단 기업들 간의 경쟁도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섣불리 가격을 좀 올리기 어렵다는 게 있고, 그런데 이제 이런 가운데 작년에 이제 9월에 그 시멘트 업체들이 레미콘 업체들에게 이 단가 인상 통지서를 보내기 시작하는데, 최근에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전가가 됐습니다. 그리고 가격을 올린 배경은 이제 시멘트 가격의 약 30%를 차지하는 유연탄 가격이 이제 급등을 했기 때문인데요. 제가 유연탄 가격의 그래프를 좀 가지고 왔는데, 이건 한 6개월간의 이제 차트를 가지고 왔는데, 이 유연탄 가격이 오른 이유는 그 중국이랑 이제 호주가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식으로 좀 마찰을 이제 빚으면서 급격하게 좀 가격이 올랐던 거거든요. 그러니까 현재 중국이 가장 많이 이제 유연탄을 수입하는 국가가 호주인데, 이 두 국가가 지금 코로나 책임론 때문에 갈등이 심화되면서 중국이 호주산 석탄 수입을 금지해버리면서 가격이 이제 갑자기 올라버린 것이죠. 왜냐하면 중국은 석탄 소비 전 세계 1위 국가이기 때문입니다. 그리고 참고로 이제 호주산보다도 중국산 유연탄 가격이 더 비싼데,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중국에서 정전 사태가 발생한 게 이제 이해가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. 그리고 이 시기에 맞물려서 유가도 꽤나 빠르게 오르면서 유연탄 가격을 밑에서 이렇게 펌프질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시멘트 가격의 원재료인 이 유연탄 가격이 오르니까 이 시멘트 가격 역시 인상이 되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얘기가 이제 계속 있었던 건데, 이제 그게 작년부터 나왔는데 드디어 이제 인상이 된 겁니다. 따라서 현재는 P, 그러니까 가격의 상승을 통해서 기업마다 다르겠지만 이 시멘트 매출 비중이 큰 기업이라면 이제 이익률이 올라갈 거라는 기대감이 생길 수 있는 것이죠. 그래서 예를 들어서 쌍용 C&E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이 시멘트 사업부에서만 매출이 한 1조 원이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, 만약에 이제 그 전 기사처럼 5% 정도가 오른다면 단순 논리로 이제 대입을 해봤을 때 영업이익이 이제 500억이 더 늘어나는 거죠. 그래서 조금 딜레이된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현재 시멘트 가격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제 이런 이슈가 있습니다. 다음으로 이제 수요 측면, 그러니까 Q 측면에서 보면
이 전통적으로 이제 시멘트 산업은 내수 산업이죠. 그리고 그 수요처는 이제 건설업에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,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내년 대선을 앞두고 SOC 투자에도 시멘트가 추가적으로 사용될 거라는 기대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현재 이 수요 측면에서 뭐 대부분의 컨센을 보면 이 그러니까 수요가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는 이견은 없는 상황인데요. 그러니까 지금보다 더 늘어날 거라는 견해가 이제 저면에 깔려 있는 거죠. 그래서 올해 초 이제 정부가 수요단이 아닌 공급단 쪽으로 이제 부동산 정책을 좀 선회하면서 물량 확대가 된 것을 시작으로 다음에 이제 현재 같은 경우에는 이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당선이 되더라도 이제 분명한 거는 이 청년이랑 신혼부부를 중심으로 한 대규모 주택 공급이 이제 이루어질 기대감이 있는 것이죠.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욕심을 부려보면 이제 전국 각지에 좀 노후화된 인프라를 유지 보수하는 물량까지 감안을 해보면 이러한 시멘트에 대한 수요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. 그리고 이제 마지막인 C, 즉 비용 측면에서 보게 되면 이건 사실 이제 앞서 좀 가격 부분에서 본 거랑 어느 정도 좀 동일시되는 흐름이 있는데요. 이제 앞에서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시멘트의 원가를 좀 들여다보면 이제 유연탄만 중요한 건 아니겠지만은 이 유연탄이 30% 정도로 이제 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제일 크고, 이제 그 다음으로는 뭐 전력비라고 해서 이걸 만드는 전력 비용, 그리고 뭐 석회석이나 인건비 등이 있는데, 근데 이제 특이한 거는 한 15% 정도나 되는 비용이 이 운반비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. 그러니까 아까 가격에 보면은 여기 이제 이번에 인상된 시멘트 가격이 한 78,800원이라고 하니까 여기에 15%를 대입을 해보면 한 12,000원 정도 아직 안 되는 가격이 이제 운반비인 거죠. 그래서 그런 가운데 최근 이 시멘트 원가 구성에 대한 이슈를 보면 이런 식으로 좀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유연탄 대신에 이 폐플라스틱으로 이제 시멘트를 만든다는 건데, 뭐 아직까지 어떤 주류를 이룰 만한 기술은 아니고 매출이 이제 막 발생을 하는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실제로 내용을 좀 보게 되면은 이제 폐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유연탄보다 좀 2배가 넘는 물량을 더 넣어야 된다는 단점이 있긴 하지만은, 그럼에도 장점으로 보게 되면 이제 쓰레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무엇보다도 이 생산 비용을 줄일 수 있다라는 이점이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환경 문제도 조금 줄일 수 있는 거죠. 그러니까 따라서 현재 비싼 이 유연탄 가격을, 그러니까 유연탄을 이 폐플라스틱으로 대체해서 시멘트를 만들면 이제 비용이 줄어들 거라는 기대감이 있는 것이죠.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은 최근 시멘트 산업은 계절적으로 성수기에 접어든다라는 어떤 큰 틀도 있지만은 그보다는 이제 가격, 그러니까 P가 인상이 되었고 Q에 대한 기대감은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대선 후보들의 어떤 정책이 명확해질수록 어떤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는 수치는 뚜렷해질 것이고,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C의 경우, 그러니까 비용의 경우에도 이 원가의 30%를 차지하는 유연탄이 아닌 폐플라스틱으로 이제 전환이 빠르게 되면 그 비용은 더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.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좀 하반기부터 맞물려서 시너지를 내지 않을까 싶다는 건데요. 특히 이제 올해 상반기 같은 경우를 잠깐 복기를 해보면은 이제 업황에 대한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좋은 흐름을 보였지만은, 그럼에도 주가가 이제 더 오르지 못한 거는 그 실적에 대한 피크 이제 논란도 있었고, 이제 중간에 뭐 레미콘 업체들도 좀 파업을 했고, 그리고 또 계절적으로 보면 이제 비가 갑자기 많이 오고 또 날씨가 갑자기 더워지면서 이런 계절적인 좀 비수기에도 같이 맞물려서 좀 소외가 됐지만은 하반기에는 조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이슈들이 많다는 거죠. 그리고 또 약간 대선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좀 다른 게 이제 상반기에는 기대감으로 인해서 올랐지만은 구체화된 숫자는 없었다고 보는 게 맞거든요. 그래서 현재 그 개별 기업단을 조금 보게 되면은 아까 앞서 말씀드린 그 쌍용 C&E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수기 시즌임에도 불구하고 나름 선방했다라는 컨센이 있는데, 최근에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유연탄 옵션 계약권이라는 게 있어서 현재보다 유연탄 가격이 더 상승을 하더라도 이제 크게 타격이 없을 거라는 어떤 기대감이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고려시멘트 같은 경우에는 이 기업은 약간 이제 레미콘 비중이 높은 이제 상황이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파업 이후에 약간 좀 뭐랄까 노이즈가 있었지만은 현재 가격이 전가가 됐기 때문에 이제 그에 대한 수혜를 좀 온전히 입을 거라는 기대감도 있고, 마지막으로 이제 한일시멘트 같은 경우에는 유연탄 대체율이 올라가면서 아까 살펴본 이제 C의 감소로 이어질 거라는 기대감이 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물론 이제 다시금 업황이 좋아지고 있다는 기대감이 있긴 한데, 한 가지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해보는 리스크로는 이 콜마 B&H라는 회사처럼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이 시장에서 기대치를 엄청 높게 잡아버렸거든요. 그래서 좋은 실적이 나왔음에도 시장에서는 컨센 하회라는 시그널을 부여를 하면서 주가가 크게 하락한 적이 있었습니다.
물론 이제 그럼에도 개인적으로는 현 시점은 이 시멘트 섹터 같은 경우에는 주가도 그렇고 시장에서도 이제 소외되어 있는 만큼 이제 앞서 언급한 점들을 좀 중심축에 놓고 자료를 한번 찾아보시면 조금 더 매력적인 섹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그 시멘트 산업에 대해서 다시금 좀 개괄적으로 살펴봤는데요. 남은 하루 마감 잘 하시고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.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.